행복할 권리. 인류의 의제에 오를 두 번째로 큰 주제는 행복의 열쇠 찾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상가, 예언자, 일반인들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신을 숭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사후 세계는 없으며 행복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설파했다. 고대 사람들 대부분은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거부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전제가 되었다. 내세를 의심할 때 인류는 불멸이 아니라 세속의 행복을 쫓게 된다. 비극만 계속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에피쿠로스에게 행복 추구는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이었다. 반면 현대 사상가들은 그것을 집단적 과제로 간주한다. 개개인이 정부 차원의 계획, 경제적 지원, 과학적 연구 없이 행복을 찾아 나선다면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전쟁으로 피폐하다면,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없다면 당신은 비참할 것이다. 18세기 말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최고선으로 선언했고, 국가와 시장 그리고 과학계가 추구할 단 하나의 가치 있는 목표는 세상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치인들은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기업가들은 부를 키워야 하고, 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왕이나 국가 또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벤담의 비전에 대해 번지르르한 말을 쏟아냈으나 정부, 기업, 연구실은 눈앞에 분명한 목표에 집중했다. 국가가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는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영토의 크기, 인구 증가, GDP 증대였다.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산업화된 나라들은 대규모의 교육제도와 보건복지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제도들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학교를 세운 것도 국가에 충성할 유능하고 말 잘 듣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였다. 18세 청년은 애국심을 지녀야 할 뿐 아니라 읽고 쓸 줄 알아야 했다. 그래야 상관이 그날 내린 명령을 읽고 내일의 전투 계획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탄의 경로를 계산하고 적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수학도 알아야 했다. 또한 무전기를 조작하고 탱크를 몰고 부상당한 전우를 보살피기 위해 전기, 기계, 의학도 어느 정도 알아야 했다. 그리고 제대하면 점원이나 교사 또는 공학자가 되어 경제를 일으키고 세금을 내면서 국가에 봉사해야 했다. 보건제도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 말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국가들이 대중에게 보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영아에게는 예방접종을, 어린이에게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10대에게는 체육교육을 제공했다. 이 나라들은 썩어가는 늪에서 물을 빼고 모기를 박멸하고 중앙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국력 강화였다. 국가에 필요한 것은 튼튼한 군인과 노동자, 더 많은 군인과 노동자를 낳을 건강한 여성, 아파서 집에서 쉬는 대신 오전 8시 정각에 꼬박꼬박 출근할 관료들이었다. 복지제도도 원래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기획되었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70세가 되면 나라가 당신을 보살펴 줄 테니 18세에는 나라를 위해 싸우고 40세에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1776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생명 추구권, 자유 추구권과 함께 행복 추구권을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세 가지 권리로 규정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문이 보장한 것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토머스 제퍼슨이 국민의 행복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는 단지 국가 권력의 제한을 두려 했을 뿐이다. 즉, 국가의 감시를 받지 않는 사적 선택의 영역을 개인들에게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즉, 메리보다 존과 결혼해야 더 행복하다면, 솔트레이크 시티보다 샌프란시스코에 살아야 더 행복하다면, 낙농업자보다 바텐더가 되어야 더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입장이 바뀌었고 벤담의 비전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00년도 더 전에 국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방대한 제도들이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복주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 원래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기획된 행복 추구권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행복할 권리로 바뀌었다. 마치 인간은 행복할 자연권이 있고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전부 기본권 침해이니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20세기에는 1인당 GDP가 국가의 성공을 평가하는 제1의 척도였다. 이 기준에서 보면 국민들이 1년 동안 평균 5만 6천 달러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싱가포르가 국민들이 1년에 겨우 1만 4천 달러어치를 생산하는 코스타리카보다 성공한 나라다. 하지만 요즘 들어 사상가와 정치인들은 물론 경제학자들조차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DP보다 국내 총행복을 의미하는 GDH로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은 생산이 아니라 행복을 바란다. 생산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행복의 물질적 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생산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줄을 잇고 있다. 당신이라면 생산성이 높지만 불만족스럽게 사는 싱가포르인이 좋겠는가? 아니면 생산성은 높지 않지만 만족스럽게 사는 코스타리카 사람이 좋겠는가?